네, 수급 포인트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 뭐 크지는 않지만 양매수가 거래소 시장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치고는 크다고 할 수 있는 91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수급 포인트 어떤 단어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급 포인트는 역시 엔화가 되겠죠. 엔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가, 바로 그 점이 되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미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뭐 수급으로 눈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이죠. 일단 플러스로 잡히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 많지는 않지만 오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사고 있을까?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주식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죠. 우선은 싸야 되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우리 증시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싼가 비싼가를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과거에서부터 우리 PR 배수로 통해서 볼 때 약 8배에서 9배 정도일 때 가장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한 10배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도가 좀 나오는, 7배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공포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또 안 삽니다. 해서 8, 9배에서 가장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한 9배 초반이죠. 9배 초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감도 있고, 다만 모멘텀 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 환율이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가장 큰 모멘텀을 갉아먹는 것이었는데 그게 조금 풀렸다는 거죠. 많은 변수들, 실적, QE 축소, 거기다 또 경기, 글로벌 경기, 환율 등 많은 복잡한 변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아마 그 엔화의 영향력을 여실히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엔달러 환율을 놓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2012년 말부터죠. 자, 그때부터 엔화 약세가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상당히 공포 국면을 가져왔고,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2013년 말 정도부터 해서 다시 전 고점인 103엔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우리 경제를 공포 국면으로 몰고 가셨죠. 자, 이 공포 국면이 이렇게 다행히도 선진국의 악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미국 고용 지표 부진이 차례차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엔화 약세로까지 이어졌죠. 일단 단기적인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수출 관련 대형주들 반등이 이틀째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자, 엔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은 느낄 수 있는 것은 엔화의 큰 추세를 통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약세 여러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추세는 위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흐름만 좀 꺾였을 뿐이고. 그래서 엔화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증시 역시 본다 그러면은 추가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 해서 아마 제한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이렇게 국내 증시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쪽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업종별 동향까지 짚어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엔화 때문에 고생했던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은 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외국인들 업종별로 매수 업종을 놓고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화학, 금융, 철강 쪽에는 일단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운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실적을 감안하던 것 같죠. 전기전자나 이제 그 자동차 쪽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좀 둔화될 뿐이지 절대적인 수치는 괜찮지 않습니까? 실적 면에서 해서 전기전자, 운수, 장비가 매수가 들어오고, 반면에 산업 쪽은 매도가 나옵니다. 또 운수, 장비 쪽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매도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은 매수를 하고 있죠. 해서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는 종목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다 그러면, 업종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역시 실적을 많이 감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관들은 건설, 전기, 가스 등도 매도가 나오고 좀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운수 창고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종목을, 상위 종목을 놓고 보면은 역시 특징적인 게 당연히 또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오겠죠. 절대적인 수치는 괜찮은데 성장률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이 엔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그게 단기적으로 조금 풀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대차, 기아차 쪽에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 삼성전자도 보이고요. 외국인들 대우 인터내셔널 개별적인 종목도 보이지만은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가
기관 모두 들어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쪽을 지금 따라 사야 하는 건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쨌든 남자한테 진짜 좋습니다. 남자에게 정말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남자에게 정말 좋은 남성식품의 진화 천보가 다시 돌아옵니다. 남자들의 축 처진 어깨에 힘을, 비죽은 남편들에게 힘을 팍팍. 힘차고 당당한 남성, 성공하는 남성을 위해 천보 9988.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달라졌어요. 저는 3일만 먹어도 알겠던데요. 여일 계속되는 회식, 뒷목이 뻣뻣할 정도로 시달리는 직장 스트레스, 힘든 사업 스트레스, 어느덧 피는 블루, 머리는 희끗, 속일 수 없는 나의 노화. 아내들이 먼저 챙겨주는 천보 9988. 직접 먹고 느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꼭 잡수이소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주춤했던 또 자동차주가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또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먼저 어떤 투자 의견 주시겠어요? 예, 난감하죠. 딱 살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어제 오늘에서 거의 3%, 4%에서 거의 8% 가까이 급등이 나온 꼴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서 따라 붙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박스권의 단기 매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엔화의 흐름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엔화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세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깨지 않았던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다 해서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에 두고 매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의미 있는 어떤 추세를 변하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일단 박스권에 두고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전략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큰 전략의 변화는 주기 어렵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흐름 자체는 바뀐 게 없거든요. 해서 실적 시즌에 걸맞게 역시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 체크 잘 하시고 실적 개별주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되 대형주는 중요한 것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에 넣고 단기 매매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실정은 아니다. 그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